요즘처럼 겨울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 신체 조절 능력에도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기 나이 든 사람의 경우는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겠는데 제일 걱정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뇌혈관 질환하면 흔히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요. 40, 50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고 또 단일 질환으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라고 하니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도대체 이 무서운 병이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면 건강이 보인다. 바른 건강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신개념 생활 습관 개선 프로젝트 알아야 산다. 강추위가 한 달여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추위가 풀리지 않을 것으로. 첫 번째 주인공 70대 나몰라 씨. 아 뭐야? 빨리 해. 아이 가요. 지금 가요. 아이 뭘 그렇게 칭칭 감아대는겨? 아이 그래가지고 산에나 제대로 올라갈 수 있겠어? 밖에 춥다는데 그러고 갈 거요? 이거라도 좀 두르고 가요. 아유 됐어. 아유 이봐 나영감 정말 그렇게 입고 괜찮겠어? 윤감. 윤감. 같이 가요. 처음부터 뭘 그렇게 서둘렀어? 아이 뭔 말이 그렇게 많어? 얼른 와. 아유 그냥 자고로 등산은 스피드가 생명이요. 아 그게 뭔 소리래? 등산은 페이스 조절이 생명이라고. 천천히 좀 가.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할멈 같이 가. 아유 그게 누가 산을 그렇게 급하게 오르리야? 아유 다리가 말을 안 들어. 아이 뻣뻣하니 내 다리가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아이 좀 도와줘. 아직 갈 길이 구말린디. 뭔 놈의 음살이요, 음살이. 오랜만에 등산에 나선 나몰라 씨. 그러나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는 체력에 그는 마냥 속이 상한다. 아유 좋네 좋아. 아유 역시 운동은 등산이 최고라니까. 그렇게 좋으면 평소에나 좀 다니지 그러셨어. 아 근데 나영감 진짜 그렇게 입고 안 추워? 걱정된다. 오늘따라 몸이 영 안 따라주네 이거. 이럴 때는 담배 한 대 피면 괜찮을 텐데. 뭐야 지금 이 공기 좋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윤감, 혈압 높으니까 금연하라고 의사가 시신 당부를 했구만. 그새를 못 참고 이러고 있어. 아유 언제 내려갈겨? 아유 그냥 오랜만에 올라왔더니만 그냥 아유 컨디션이 영 아니여. 아유 컨디션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게 내가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라고 했잖여. 아이 그 산에 올라올 때는 더 아이 봐 갑자기 왜 그런데? 왜 말을 못해? 또 그런다 또. 여기 금연이가 몰라? 아유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는 사람이 아직도 담배를 피워? 평소 지병이 있었던 나몰라 씨. 그러나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쉽사리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아이고 발이 왜 이냐? 발이 왜 이냐? 아이고. 아이 봐 나영감 왜 또 그래? 산에서도 이상하더니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괜찮겠어? 두 번째 주인공 50대 일만해 씨. 예. 된장 2개 지금 나와요.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일만해 씨. 오늘도 그녀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숨가쁘게 뛰어다닌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눈이 침침하대?
아이고 이분은 또 이러시나? 왜 그려? 아, 눈이 침침한 게 잘 안 보이네. 아, 벌써 노 아닌가? 최근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일만혜 씨. 벌써 몇 번째 반복되는 일이지만 오늘도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버리는데 아이고 땅 꺼지겠네 땅 꺼지겠어. 뭔 일 있어? 뭔 한숨이랴? 아, 혹시 여윳돈 좀 있어? 돈? 뭔 돈? 아이, 저 실은 우리 딸 이번 학기 등록금 내야 돼서. 요즘 애들 등록금이 어디 한두 푼 들어야 말이지. 아, 내가 뭔 돈이 있어.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판인데. 아유 서글프다. 돈이 원수지. 아줌마 힘내요 힘. 아유, 머리야. 왜 그래요? 어디 아파? 아니요. 애들 등록금 때문에 신경 써서 그런가벼. 그만 좀 신경 써. 어떻게든 되겠지. 자기 몸이나 신경 써. 자기 몸이나. 응? 요즘 맨날 눈 침침하다 그러지. 응? 그리고 요즘 맨날 머리 아프다 그러지. 자기 몸 잘못되면 애들은 어떻게 하라 그려.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신경 좀 쓰세요. 또 두통약 먹어? 그러지 말고 병원을 가버리니까. 괜찮여. 머리 조금 아픈 것 같다고 무슨 병원을 가. 괜찮여. 아이고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걱정된다. 에? 아줌마 또 왜 그래? 손님이 부르잖아. 예. 죄송해요. 뭐 드셨죠? 아줌마 정신 차려봐. 정말 어디 많이 아픈 거야? 왜 그래 아줌마? 아줌마. 갑자기 쓰러진 두 사람. 이들은 모두 한 가지 실수로 인해 뇌졸중 판명을 받게 되었는데 과연 이들이 저지른 실수는 무엇일까? 네, 두 사람 모두 갑자기 쓰러졌는데 뇌졸중이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박사님, 이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른 실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눈치채셨어요?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가벼운 증상, 두통, 어지럼증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또 잠시 왔다가 가버리니까 별스럽지 않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증상들이 우리 뇌 속에는 이 신경뿐만 아니고 네. 이 혈관에 질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 그대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네. 그 잠시 가벼운 증상이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그러려니 그냥 지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우리가 신체의 경고를 잘 듣고 네. 그게 적절한 우리가 처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실 카톨릭대 부천성모병원의 신경외과 백민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어지러움증이나 발음의 이상 이런 거는 또 있다가 금세 사라지기도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냥 넘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왜 생기는 건가요? 그것은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많이 좁아지거나 일시적으로 피떡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리기 때문에 뇌졸중 증상이 잠깐 생겼다가 대개 한 수분 또는 한두 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네. 이렇게 일시적인 뇌졸중 증상이 있었던 분들에서 뇌졸중 발병이 많이 되는데 대개 한 3년 이내에 30%에서 뇌졸중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뇌혈관 검진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지럼증, 두통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전부 뇌졸중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대개 두통이나 어지럼증, 뒷목이 당기는 증상들은 간혹 뇌졸중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스트레스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몹시 아프고 토하고 매식검이 있을 때는 뇌졸중으로 인한 두통일 가능성은 있지만 보통 만성 두통은
다른 병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럼증일 경우에는 뇌졸중 증상이거나 귀의 평형기관 장애 둘 중에 하나일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왜 뇌졸중 하면은 겨울철에 추운 날씨에 발생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날씨와의 어떤 관계인 건가요? 과거에는 뇌졸중이 겨울철 질환으로 알려졌었는데 최근에는 뇌졸중이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근래에 나온 통계나 대학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들에 의하면 뇌경색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경색과 달리 뇌출혈은 겨울에 약간 더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 그러면 이제 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중풍 아닙니까? 그러나 이 중풍도 가령 경색과 출혈 두 가지가 있죠. 네. 그것이 왜 다르고 또 어떤 쪽이 더 위험한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뇌출혈이 사망률도 높고 또 후유 장애도 심합니다. 그렇지만 뇌경색도 내경동맥이나 중뇌동맥이 완전히 막히는 경우에는 반신마비와 언어장애 같은 심한 장애를 남깁니다. 뇌졸중의 대부분인 약 75%가 뇌경색이고 한 25%가 뇌출혈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뇌졸중이 나타나면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므로 검사가 중요한데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바로 CT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CT는 뇌신경이나 혈관의 이상을 빠른 시간 내에 알 수 있는 신속한 진단 방법이고요. 이거보다 더 자세한 것은 MRI인데 CT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뇌혈관이냐 뇌신경의 자세한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게 됩니다. 하지만 MRI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CT를 먼저 찍게 됩니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그 순간부터 뇌세포가 손상돼 사망할 수 있으므로 발병 후 3시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환자 상태, 시간 이런 거 가늠해가지고 내과적 치료, 그러니까 약물로 주로 치료할 것인지 혹은 우리가 신경외과 쪽에서 흔히 말하는 개주술, 머리를 갈 것인지 하는 치료가 있고 근래 또 각광받는 것은 그 둘 중간에 그 중재술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열지 않고도 혈관 이상을 치료할 수 있는 중재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시행되는 중재술 중 하나인 코일 색전술은 혈관이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 치료에 주로 시행되는데 대퇴동맥을 따라 카테타를 삽입한 뒤 붓거나 출혈 위험이 있는 뇌혈관에 백금 코일을 메워줌으로써 출혈을 예방해준다. 코일 색전술의 장점은 개두술과 달리 머리를 열지 않고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단점은 시술 후에 그 완벽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 한 2~3년간은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하여서 의사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의 경우에는 막힌 혈관을 뚫는 스텐트 삽입술이 시행되는데 이는 코일 색전술과 마찬가지로 좁아진 뇌혈관에 카테타를 넣어 스텐트를 삽입한 후 혈관을 확장해 혈류의 흐름을 도와준다. 스텐트 삽입을 하게 되면 초기에 피가 알갱이가 뭉쳐서 스텐트 안에 뇌혈관을 막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혈관 알갱이가 피 알갱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약을 드셔야 되고 또 초기 몇 개월 사이에 재협착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해야 됩니다. 또 스텐트를 삽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좁거나 또는 아예 막혀버린 경우에는 혈관 이식을 통해서 피가 다른 쪽에서 흘러 들어가는 치료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손상된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지만 빠르게 대처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뇌신경 손상과 후유증을 막을 수 있다.
네,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터지려는 혈관을 그 전에 치료를 해줘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뇌졸중 환자들 보면은 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평생 후유증을 앓고 지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제때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뇌졸중 환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후유증이 반신마비와 언해장애입니다. 네. 작년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뇌졸중 진료기관 평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의 10명 중 6명이 병원을 늦게 찾아서 혹시 예방할 수 있었던 반신마비를 놓치는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치료에서는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뇌졸중 경고 증상인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어지럼증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서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3시간 이내에 병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신속한 치료. 네. 네. 그래도 대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뇌졸중 그러면 이제 영영 회복되지 못하는 거다. 굉장히 절망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재활 치료를 잘 받으면 그래도 상당히 요즘은 좋아지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번 손상된 뇌신경은 재생되지는 않지만 재활 치료는 손상된 뇌신경 주위에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활성화시켜서 손상된 그 뇌의 역할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비를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활 치료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시행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 뇌졸중에 잘 걸리는지 알기만 해도 사실 예방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리는 건가요? 뇌졸중에 잘 걸리는 원인을 위험인자라고 하는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심장병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고혈압은 정상 혈압인 사람에 비해서 뇌졸중 발생률을 4배까지 높이고 또 뇌출혈을 잘 일으키는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뇌졸중도 결국은 생활 습관병의 하나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서 특히 이제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요것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수칙 같은 게 있으면 선생님 한번 잘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혈압 관리, 혈당 관리, 고지혈증 치료, 금연, 적정한 체중 유지하기,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하기, 과음 삼가, 소금 섭취 제한, 뇌졸중 증상을 숙지하고 있다가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병원에 찾아가는 것 등이 10계명입니다. 요즘 같은 겨울 날씨에는 밖에 외출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땅구멍이 막혀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 뇌출혈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히 새벽 외출이나 운동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고 외출할 때는 보온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목도리와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10계명이 10가지밖에 안 되는지 참 외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적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렵지도 않습니다. 사실은요. 평소 생활을 우리가 잘 더듬하자 이런 뜻입니다. 네, 평소 생활 습관만 좋아도 잘 지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신 카톨릭대 부천 성모병원의 백민우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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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어르신들 보면 뇌졸중이나 고혈압 생각이 돼서 밖에 나가시기 어렵고 방 안에만 좀 웅크려 계시는데요. 정말 힘든 경우가 아니라면 기회가 될 때마다 밖에 좀 나가서 맑은 공기도 좀 마시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추우면은 방 안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뇌혈관 질환, 암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증 질환인데 이게 한번 앓게 되면은 치료비 부담도 걱정이고 마음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뇌신경 혈관 질환만은 이게 본인 부담률이 치료비에서 반으로 이렇게 줄여준다는 복지부의
발표입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치료비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